성공적인 투자를 위해선 작전을 세우고 또 전략을 짜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7층 투자 전략실입니다. 자, 오늘도 3명의 요원과 함께 볼 텐데요. 오늘은 이건희 요원, 정태근 요원, 그리고 차영주 요원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성투! 성투. 네, 지금 아직 주차가 많이 차지 않아서 아직까지는 조금 어색해하는 요원들이지만 차차 적응해 가면서 더욱더 잘 인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본격적인 회의를 시작하기 전에 오늘 시장을 어떻게 바라봤는지 먼저 오늘 시장 복귀부터 해볼 텐데요. 오늘 시장 한마디 이건희 의원의 이야기부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변동성과 성장통의 흐름을 포착할 수 있는 그런 장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시장을 복귀하면서 제가 긴 연휴가 지나고 오늘 어떻게 매매를 했는지 오늘 매매에 대해서 좀 복귀를 해봤거든요. 자, 실질적으로 오늘 제가 매매한 종목이 17개가 넘어갔습니다. 17개 정도 됐는데 지금 남은 게 2개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2개가 마침 고점을 찍고 조정 나왔다가 슬슬 반등하기 시작한 로봇주 와 같은 이런 성장주를 조금 길게 가는 포드로 담아뒀고요. 자, 추가적으로 많은 종목들을 돌리다 보니까 다 전부 다 정책주였습니다. 세종 이전 관련주라든가 아니면은 지금 고점에서 언제 떨어질지 모르는 이런 비만 치료제 관련주들 이런 식으로 많이 돌렸는데 지금이야말로 오히려 단기적으로 매매하면서도 어떻게 보면 중장기적으로도 가져갈 수 있는 우리가 포트를 조금 안정적으로 구성할 수 있는 그러한 시장이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책주야 하루하루 다르게 계속해서 글로벌이건 국내건 계속해서 왔다 갔다 하고 있으니까 성장주를 중심으로 오히려 조정이 나왔을 때 매수할 수 있는 기회다라 판단을 하고 있고요. 단기적으로도 지금 수익을 챙겨가기 좋은 장이 아닐까 이렇게 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단기적으로 그리고 중장기적으로도 지금 전략을 구성해봐도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조정세를 보일 때 성장주를 중심으로 포트를 꾸려보면 어떨까라는 인사이트까지 얻어봤습니다. 자, 다음은 정태근 요원과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 지금 댓글창에서는 정태근 요원 아직도 퇴근을 안 했네요 라는 댓글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자, 오늘 7층을 지켜주고 계신데 오늘 시장 7층에서 바라봤을 때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이렇게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여전히 이슈가 주도하는 증시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내용이 뜻하는 건 내용을 들어서 아시겠지만 지수 대형주 장세라기보다는 이슈에서 종목 장세가 계속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보시면 아시겠지만 유가 하락이라든지 달러 약세 때문에 항공주가 강세를 보였다라든지 아니면은 금리나 기대감에 건설업종이 강세를 보였다라든지 이렇게 이슈에서 업종과 종목들이 움직이는 그런 장세가 지속이 되고 있는데 아마 내일도 그렇고요. 그리고 아마 다음 주도 그렇게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본다라면은 이제 자주 나타나는 섹터가 이제 5월 주도하는 섹터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어느 섹터가 자주 상승 섹터로 보이는지 여부를 찾아보는 것이 관건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슈가 주도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 번 그 이슈가 노출되면서 상승하는 섹터, 종목이 있다면 그것이 5월 달을 주도할 수 있다라는 코멘트 함께 해봤고요. 다음은 차영주 의원, 오늘 시장 어떻게 바라보셨습니까? 저는 오늘 시장에서 행복하신 분이 계시고요. 굉장히 오늘 시장이 조금 안 좋았다라고 말씀하시는 극과 극인, 그러니까 빈익빈 부익부 시장이 이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강했던 업종이 계속해서 가는 모습들, 도대체 건설, 방산, 조선, 반도체 이거 언제 꺾일 거야? 더군다나 이제 오늘 같은 여행까지 언제 꺾일 거야 하는 것들은 계속해서 가고 있고 이제는 갈 때 되지 않았어라고 하는 2차 전지라든지 아니면 일반적인 그 음식료라든지 더군다나 이제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트럼프 악재로 인한 제약 바이오까지 이런 것들을 보면 보통 이제 장이 움직일 때 올라가는 종목들은 이제 한두 종목씩 올라가고 장이 빠지면 다 같이 빠지고 하는 것들인데 올라가는 종목들은 오늘 3에서 5%까지 올라갔고요. 떨어지는 종목도 3에서 5%까지 떨어졌습니다. 5% 정도 떨어졌다라는 것은 오늘 돈 좀 벌었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 반면 떨어진 것은 오늘은 굉장히 심각한데라고 느낄 정도로 떨어지는 거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연휴가 지나고 나서 본격적으로 어떤 한 방향을 잡지 않았을까라고 이제 예상을 했었던 그런 증시인데 여전히 강한 건 강하고 약한 건 약한 그런 모습들을 보이면서 시장의 체력이 점점 이러면 고갈되는 거 아니야? 이런 느낌이 좀 줄 수 있을 정도로 조금 아직까지는 해결보다는 여전히 변동성 속에 놓인 그런 장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였다. 저는 이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변동성 장세에서 빈익빈 부익부가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럴 때일수록 각각의 이슈를 체크해 보면서 또 전략을 짜 봐야 되겠죠. 자, 이제 본격적으로 전략회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는 바로 수급본부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급이 또 들어와 줘야 종목이 오르기 때문에 지금 이 수급들은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확인을 해 봐야 되겠죠. 자, 먼저 이 수급본부에서 대장 역할 해주실 분 어떤 분 계십니까? 첫 번째로 말씀해 주실 분.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오늘 저는 이제 수급에서 좀 눈여겨봤었던 것은 SK하이닉스입니다. SK하이닉스가 이제 지난 금요일 날 그 한 5% 정도 올랐고요. 오늘도 대략 한 2.5% 정도 올랐으니까 합치면 대략 한 7, 8% 정도 올랐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특별히 변한 건 없습니다. 더군다나 이제 연휴에 나왔던 것들 중에 하나가 GPU 1년 번호를 통해서 중국을 더욱더 강화시키겠다라는 부분들이 나왔기 때문에 대중국 강화 이슈로 본다라면 우리 반도체에게는 그렇게 호재다라고 보기는 어렵죠. 근데 최근에 SK하이닉스의 수급을 우리가 이제 금요일과 오늘을 좀 볼 필요가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 기관은 그렇게 드라마틱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외국인 같은 경우 오늘 100만 주가 들어왔고요. 지난주 금요일 날 200만 주가 들어왔습니다. 그 전에 외국인들의 움직임을 보게 된다라면 이 100만 주란 단어가 4월 초순에 있었던 그 숫자 외에는 이렇게 드라마틱하게 외국인들이 들어오거나 빠지거나 했었던 모습들이 보이지 않았다라는 거죠. 과연 이것이 무엇이겠는가라고 본다라면 현재 지금 저는 공매도 단기 쇼커버링이 들어온 게 아니겠나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그동안 하이닉스 같은 경우 나름대로 20만 원 이하에서는 나름 반등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었습니다만 최근에 긍정적인 뉴스에도 불구하고 하이닉스가 올라가지 못했어요. 그러면서 왜 올라가지 못했을까라고 수급을 분석해 보니까 공매도 잔량이 굉장히 많이 쌓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투자자분들이 좀 인식을 좀 하셔야 되는 것들이 뭐냐면 우리가 3월 말에 공매도가 재개된 이후부터 그 전까지 우리가 좀 익숙했었던 한 2년 동안의 매매에 대한 패턴, 수급에 대한 패턴이 변화가 생겼다라는 거죠. 특히 이제 지수와 연관성이 높은 종목들에 대해서는 공매도가 나름대로 좀 쌓이고 있는 것들이 좀 있습니다. 그 상황에서 공매도 쇼커볼이 나왔던 대표적인 게 조선주가 순환매가 한번 돌았죠. 이런 모습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 공매도 쇼커볼링은 두 가지로 나옵니다. 조선주처럼 대형주가 고점에서 10% 이상 올라가는 것은 공매도 환매일 가능성이 크고요. 두 번째는 굉장히 많은 수량이 일시에 들어왔는데 주식이 그렇게 크게 못 올라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매도 압박 속에서 공매도 쇼크본이 들어왔다라고 보여지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이닉스 같은 경우 이제 이게 5일 있다가 확인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이틀 동안에 공매도 쇼크본이 좀 들어오면서 20만 원을 향한 모습이 보여주고 있는 것들이 아니겠나. 그러다 보니까 하이닉스 관련 HBM 부품 소부장들이 같이 올라가는 모습들을 보이는 것이 아니겠나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그렇다면 쇼크본이 들어온 이유를 봐야 되겠죠. 쇼크본이 들어왔다라는 것은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인데요. 하이닉스는 잘 아시다시피 우리가 HBM에 대한 수주 잔고가 많다라고 하는 거죠. 수주 잔고를 어디서 확인하느냐라는 부분들을 보게 된다면 HBM은 돈을 받고 만드는 거기 때문에 선수금을 봐야 됩니다. 이 우리가 선수금은 부채 항목인데요. 보통 우리가 물건이 잘 팔릴 때는 처음에 계약금을 주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SK하이닉스의 선수금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요거는 전 분기 대비해서 선수금이 약 50% 이상 증가한 거거든요. 그것도 이제 우리가 블랙웨일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감안했을 때 전반적인 수주 잔고를 확인할 수 있고요. 이러한 수주 잔고는 향후에 영업이익으로 치환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따라서 SK하이닉스의 공매도 쇼커버링이 단기적으로 들어온 게 아니겠나. 이렇게 어쨌든 그건 추측이고요. 외국인들은 이틀 동안 300만 주를 샀다라는 것은 수급의 개선 효과까지 기대할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SK하이닉스 가격 전략은 어떻게 세워보면 좋을까요? 일단 지금 20만 원 바로 밑에서 오늘 끝났죠. 19만 800원에 끝났습니다. 저는 내일도 충분히 공략 가능하다라고 보여주고요. 단기 목표가는 23만 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손절가는 18만 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SK하이닉스 목표가 23만 원 그리고 손절 라인은 18만 원을 제시해 주셨고요. 외국인의 수급이 이틀간 굉장히 눈에 띈다고 합니다. 금요일 그리고 오늘 합쳐서 총 300만 주가 들어왔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풀이를 해 주셨으니까요.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이건희 요원의 종목도 바로 들어보도록 하죠. 두산 에너빌리티입니다. 원전 쪽이고요. 자, 쉬고 온 사이에 좀 안 좋은 소식이 하나 나왔죠. 자, 하루 앞두고 프랑스 전력공사 쪽에서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따라서
이것이 인용이 되면서 순간적으로 계약 체결을 앞두고 자 악재로 작용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을 했었는데 자 지금 2월달 이후에 외국인과 기관이 역대급으로 지금 가장 강하게 지금 매수를 한 모습이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오늘 대체거래소 오픈을 하고 주가가 급락을 했다가 이 물량들을 전부 다 흡수하는 과정들을 겪었거든요. 자, 그 이후에 주가가 오히려 어떻게 보면 안정감을 찾았고 이제는 어느 정도 악재는 해소가 되고 오히려 호재만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지 않을까, 오히려 더 위기가 기회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체코 전력공사 쪽에서 CEO가 사과를 했고요. 자, 그러면서 가처분 기각 신청을 한다라고 합니다. 자, 이에 따라서 프랑스 입장에서도 생각을 해보니까 어떻게 보면 체코가 이 원전 자체가 26조 원의 규모를 자랑하고 있는데 여기서 놓치면 어떻게 보면 향후에 유럽 수주 전반적으로 좀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자, 어떻게 보면 이런 문제가 좀 발생한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을 통해서 오히려 지금 각종 호재가 나오고 있고 우리나라 원전 기술이야말로 지금 세계적인 기술을 자랑하고 있기 때문에 자, 호재가 하나하나 더 터져준다 가정을 한다라면 더욱더 긍정적인 시그널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오히려 이번 싸움판에서 이겼을 때 자, 유럽에 대한 이러한 앞으로의 수주가 더욱더 기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향후에 주가 모멘텀도 굉장히 유망하게 보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두산 에너빌리티 가격 전략까지 만나보도록 하죠. 네, 목표가 3만 원, 손절가 24,000원 제시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목표가 3만 원, 그리고 손절 라인은 24,000원을 제시해 주셨고요. 2월 이후에 외국인과 기관의 최대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악재는 끝, 호재만 남지 않았을까라는 기대감이 있다고 하니까요. 함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저희는 지금 수급본부 달려가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또 정태근 요원의 종목도 바로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정말 우리 앵커님이 타이밍을 잘 잡아주시네요. 지금까지 열심히 HS 깔다가 이제 딱 열리니까 이제 저한테 바톤을 넘기시네요. 네. 저는 대한항공 준비했습니다. 가끔 주식을 하다가 그 종목이란지 업종에 대한 분위기가 바뀔 때 아니면 수급에 대한 분위기가 바뀔 때 그럴 때가 좀 있거든요. 오늘 대한항공을 포함한 항공주가 좀 그런 흐름이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수급만 보게 되면은 개인들은 대량 매도를 하고 있고 외국인과 기관이 그 자리를 채우는 모습이 나왔거든요. 근데 아이러니컬하게도 개인들이 팔았는데 오늘 대한항공이 급등이 나왔습니다. 이게 뭘 뜻할까요? 손바뀜이 생겼는데 아쉽게도 그 손바뀜에서 개인들은 또 도태되는 그런 모습이 나왔다는 게 좀 개인적으로 아쉽죠. 최근에 보게 되면은 대한항공 수급을 보게 되면은 개인들은 계속 들어오고 기관들은 계속 매도하는 흐름들이 나왔었거든요. 근데 오늘을 기점으로 해서 그러니까 최근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그런 수급 현상이 좀 바뀌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참 소외가 됐다가 항공주 같은 게 상당히 소외가 됐었는데 환율이 하락을 하게 되면서 또 그 분위기도 잡아가고 이런 것들인데 아마 이런 것들이 좀 이제 분위기를 전환시키는 계기가 돼가지고 지난달에 있었던 하나솔산 같은 그런 태양광 종목들이 가는 모습들이 있었는데 그와 유사한 패턴들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리고 물론 환율 유가는 많이 얘기를 들으셨을 거고요. 거기다가 미국 국방부가 항공 MRO 영향도 이제 화기자 대한항공을 방문했다는 그런 이슈까지 도드라지게 되면서 오늘 상승이 나왔었는데 아마 오늘이 상승의 출발점이 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봤고요. 그리고 요 종목 같은 경우는 이제 목표가는 26,000원, 손절가는 21,500원 이렇게 한번 제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급본부에서 정태근 요원은 대한항공을 가지고 왔습니다. 수급도 굉장히 눈에 띄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또 이슈 면에서도 교포제가 겹쳐 있는 만큼 오늘장부터가 상승의 시작이 되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목표가 26,000원, 손절 라인은 21,500원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수급본부에서 세 종목 들어봤습니다. 그 다음에는 차트본부로 넘어가 봐야 되겠죠. 지금 수급도 들어오고 있다면 기술적으로 또 차트를 봤을 때에는 타이밍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타이밍이 말해주고 있는 종목은 어떤 종목이 있을까요? 자, 차트본부의 대장님 누구십니까? 제가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정태근 요원의 종목 바로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시작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차트 종목은 토보 큐브라는 종목을 준비를 했습니다. 이 종목은 딱 눈에 보이는 종목이라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이걸 바로 차트 보시면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어디를 기점에서 보시면 되냐면 올해 2월 13일을 기점으로 해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화면을 보시면 올해 2월달 이전 흐름을 보게 되면은 정말 정직하게 21선, 그러니까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이 파란색 선이거든요. 21선을 지지라인에서 우상향을 하다가 2월 13일 이후에
21선을 이탈하고 5일선과 21선이 데드크로스가 나게 되면서 쭉 하락이 나왔었거든요. 그런데 화면 보신 바와 같이 4월 11일 날 이 21선을 또 관통을 하게 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상승 위에 또 조정이 나왔는데 그 조정도 21선 위에서 마무리를 하게 되면서 21선을 다시 회복시키고 다시 5일선까지 관통을 시키게 되면서 정말 정직하게 21선을 뚫게 되면 상승, 21선을 이탈하게 되면 하락하는 그런 패턴을 만들어주고 있는데 오늘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이제 소위 말하는 N자 패턴을 만들게 되면서 21선 위에서 다시 한번 추세를 살리는 흠들이 나와서 차트 관심주로서 한번 보시면 좋겠다는 판단이 들어서 토목큐브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이에서는 그 간단하게 이력만 좀 말씀드리면 세계 최초로 2세대 홀로 토목 그래픽 기술을 개발했는데 요게 이제 차세대 플랫폼으로 뭐 신약 개발이란지 재생의학이란지 이쪽에서 활용이 되는 그런 플랫폼이 부각이 되게 되면서 최근에 또 주가가 또 상승으로 전환되는 계기를 마련했다.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고요. 목표가는 일단 22,200원을 죄송합니다. 22,000원을 설정을 했습니다. 여기가 최종 목표가는 아니고요. 요 가격이 돌파가 되게 되면은 신고가가 가능하다는 그런 분기점 가격이라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손절가는 17,600원 한번 제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토목큐브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목표가 22,000원 그리고 손절 라인은 17,600원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지금 댓글창에서도 방금 요원께서 얘기를 해주신 것처럼 굉장히 정직한 차트다라는 이야기 함께 올라오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20일 이동평균선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으니까요. 이 부분 함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이건희 요원에게 바로 종목 물어보도록 할게요. 네, T-로보틱스 가지고 왔습니다. 역시나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조금 전에 말씀 주셨지만 저도 정직한 이러한 자리에 배열해 있는 이런 종목을 갖고 왔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로봇주입니다. 일단은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차트 먼저 보시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 앞전에 소화할 만한 매물대에 관한 물량이 많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긴 시간의 조정을 거쳐서 단기간에 순식간에 주가를 저점권에서 70%가량 끌어올렸습니다. 그런데 요 이후에 정책 테마주로 시장 수급이 쏠리면서 조정이 아름답게 나왔어요. 특히나 거래량을 실린 조정이 아니라 거래량이 없이 조정이 나왔다는 점, 그리고 구체적으로 이렇게 지지라인을 받치면서 지금 횡보하고 있는 패턴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주봉상으로 봤을 때에도 1년가량 주가가 크게 빠졌어요. 오히려 시장에서 주식이 단기간 이렇게 빠졌다가 올라갈 때에는 앞전 매물 소화하기가 굉장히 어렵지만 오히려 과대 낙폭이 장기간 이루어진 이후에 테마가 빠르게 다가올 때에는 뉴스 하나만 잘 붙더라도 주가가 굉장히 가파르게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전에 가장 로봇주가 상승을 할 때 요때 대기업에 관한 투자를 어떻게 보면 제외를 하겠다 이야기를 밝혔습니다. 그만큼 기술력에 자신이 있다라는 이러한 방증이라고 좀 보고 있고요. 그리고 레인보우 로보틱스랑 MOU를 맺으면서 이때 주가가 단기간에 80%가 올라갔었죠. 자, 이 자체로는 삼성그룹 이런 스마트 팩토리 구축이 어떻게 보면 한 부분을 담당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고요. 자, 지금 트럼프 관세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리쇼어링 정책이 펼쳐지면 어떻게 보면 미국 내에서 생산 공장이 돌아갈 때 자동화로 어떻게 보면 자동화가 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죠. 자, 이미 거기에 대한 준비 태세를 마치고 수출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료도 예쁘고 차트도 예쁘다라는 이러한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겠고요. 목표가는 14,000원, 손절가는 10,000원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재료도 이쁘고 차트도 예쁘다. T-로보틱스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목표가는 14,000원, 손절 라인은 10,000원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또 신고가 경신 이후에 기술적인 반등에 대해서 기대감이 있다고 하니까요. 차트를 꼭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T-로보틱스까지 들어봤고요. 다음은 차영주 요원에게 종목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화요일 날 수급 종목으로 말씀드렸던 현대건설을 이번엔 차트 특징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전히 안정적인 차트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죠. 21일 이동 평균선은 고사하고 일단 전반적으로 11일 이동 평균선을 깨지 않고 우상향하는 전형적인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참 재미없어 보이는 차트지만 시간이 지나고 났을 때는 굉장히 안정적으로 올라가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이고 있는 차트죠. 이런 차트가 대표적으로 껄껄껄 차트라고 저는 명명을 합니다. 그때 살 걸, 그때 살 걸. 그러고 나서 보면 단기간에 급등하는 종목들의 논란에 돌아가지만 1, 2주 지나고 나서 보면 어느 순간 큰 걸음을 걸어낸 그런 부분들이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건설주들에 대해서는 여전히 우리가 이제 차트에 대해서를 보고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죠. 이런 것들과 동일한 것이 바로 증권주도 동일한 모습인데 증권주는 마음이 가지만 건설주는 왠지 마음이 안 간다라는 분들이 제 주위에도 많이 계십니다. 여전히 PF에 대한 문제, 미분양에 대한 문제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거부감들이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차트가 안정적으로 가고 있다라고 역설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수주 잔고라든지 실적이 호조가 되기 때문에 기관과 외국인의 수급이 꾸준히 들어오고 있고요. 달리는 말 형태를 좀 나타내고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외국인과 기관들이 적극적으로 사고 있고요. 그럼 이런 것들을 지금 당장 지금 얘기하는 거 보면 내일 아침이라도 사야 되냐? 맞습니다. 사셔야 됩니다. 근데 꺾이면 어떻게 되느냐? 그건 아무도 모르는 거죠. 근데 이런 차트의 특징은 뭐냐면 손절을 각오하고 들어가지 않는 이상 어떠한 방식으로 이러한 차트를 따라갈 것인가에 대한 것에 답은 저희가 주식을 30년 가까이 했습니다만 찾지 못했다라는 거죠. 결국 이렇게 껄껄껄 차트는 무조건 손절을 각오하고 들어가서 편승하는 방법 외에는 그렇지 않고 뭐 내일이 걱정된다. 이거는 걱정을 스스로 만들어내시는 거죠. 차트는 이미 지난주 화요일 이후부터도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다.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난주에 제가 목표가를 55,000원을 말씀을 드렸고요. 여전히 55,000원이고요. 손절 라인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손절 라인 38,000원에서 4만원을 올려서 계속해서 손절 라인을 올리면서 추격해서 계속해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난주에도 현대건설을 가지고 왔다고 하는데요. 이번에는 차트본부에서 현대건설을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목표가는 지난주와 동일하게 55,000원을 제시해 주셨고요. 손절 라인은 지난주보다 살짝은 올라갔습니다. 38,000원에서 4만 원으로 말씀해 주셨으니까요. 함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수급본부에 이어서 차트본부까지 짚어봤고요. 자, 다음은 이슈본부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모든 것이 뒷받침이 되는 건 바로 이슈가 있느냐 없느냐 그 유무가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리고 지금 같은 시점에서 또 이슈에 따라서 수급도 붙고 종목도 섹터도 상승을 하기 때문에 거기서의 단서를 찾는 것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요. 자, 이제 이슈본부 종목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건희 요원에게 들어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지금 인벤티지랩이 4월의 시장을 주도를 하면서 비만 치료제가 굉장히 지금 이슈를 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시장에서는 이미 비만 치료제 관련주들이 올라갈 만큼 올라갔다. 자, 그렇다면 언제 차익 물량이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굉장히 우려하실 부분도 있는데 또 한편으로는 또 다른 이러한 시작의 종목은 없을까라고 좀 기대를 하시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HK 이노인을 갖고 왔고요. 자, 일단은 비만 치료제 대장주가 하락을 하면 전반적으로 섹터에 대한 조정이 있겠지만 자, 그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재료를 좀 복합적으로 가져가고 있는 부분에서도 자, 이 주식을 갖고 왔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비만 치료제 후보 물질이 국내 임상 3상 시험 계획이 승인이 됐습니다. 지금 공시를 보니까 지금 IMB 00009에 3상 임상시험 계획 승인이 나왔고요. 당뇨병을 동반하지 않은 성인 비만 환자를 대상으로 좀 진행을 한다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 상에서 일전에 위고비 임상 3상 당시에 체중 감량률인 약 15% 이러한 기준에 어떻게 보면 도달을 하고 임상 3상에 들어간다는 이런 이슈가 있고요. 또 추가적으로 위식도 역류 질환 치료제인 KCAP이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자, 지금 어떻게 북아프리카 쪽 6개국 국가에 대한 이런 계약 공급 공시가 나왔는데 지금 회사가 목표치로 하는 것은 100개국입니다. 내후년까지로 알고 있는데 이미 절반 이상을 달성했다라고 합니다. 따라서 향후에 국내외 그리고 글로벌적으로 외형적으로 좀 안정적인 성장 그리고 실적 개선이 기대가 되고 있고요. 자, 그러면서 중장기적으로도 굉장히 긍정적인 종목으로 기대를 해보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차트를 보실게요. 최근에는 주가가 조정이 나왔습니다. 역시나 오랜 기간은 아니지만 4개월간의 조정 기간을 거치고 자, 이틀 동안 주가를 단숨에 끌어올렸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어떻습니까? 조정을 멈추고 오늘 자, 반등의 신호탄이 살짝 나왔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횡보할 가능성이 높지만 고점 대비해가지고는 충분히 매력적인 자리에서 자, 들어갈 수 있는 자리라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한 번쯤은 좀 관심을 갖고 봐도 될 만한 종목이지 않을까, 이슈를 타고 자, 갈 만한 종목이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목표가는 45,000원 말씀드리겠고요. 손절가는 39,000원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이건희 요원 HK 이노엔을 가지고 왔습니다. 자, 목표가는 45,000원, 손절 라인은 39,000원을 제시해 주셨는데요. 일단 중장기 관점에서 굉장히 좋다라는 인사이트 함께 해주셨고요. 안정적인 실적 개선에 있어서 이 부분이 가장 매력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기술적인 부분도 짚어주셨는데요. 고점 대비 굉장히 매력적인 자리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횡보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점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정태근 요원에게 종목 바로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이슈 종목은 이수페타시스 준비를 했습니다. 두 가지 측면에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하나는 주주환원, 하나는 대중제재. 주주환원은 무슨 얘기냐면은 최근에 이제 발표한 내용 보시면 아시겠지만 2029년까지 주주 환원율을 25%에서 30%까지 올린다고 합니다.
앞으로 매출 성장이 예상이 되고 그 매출 성장에 맞춰서 배당 성향을 점진적으로 상향한다는 그런 얘기인데 이 부분을 주목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은 최근에 대선 공약으로 주식시장 활성화 정책 발표문이 있거든요. 거기 보게 되면 이제 자산 소각 같은 기업 가치 제고 계획 등이 있기 때문에 이런 공약들과 맞물릴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같이 봐야 될 것 같아요. 최근에 이제 증권주 란지 그리고 은행 지수들 많이 오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이 결국 이런 거가 맞물리게 되면서 상승이 나온 부분들이기 때문에 참고를 좀 해보시고요. 그리고 대중 제재는 미국과 중국 무역 분쟁을 해서 이제 제재를 하게 되면은 MLB도 이제 공급 부족에 대한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재를 하게 되면은 공급 부족 그리고 이제 상대적 관세를 부과하게 되면은 또 이제 가격 상승 이런 부분에서 상대적 반사익이 기대가 되기 때문에 서두에 말씀을 드린 대로 주주 환원 플러스 대중 제재 관점에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차트적으로는 이 종목이 저 개인적으로는 작년 7월 달 이후에 3만 원대에서 4만 5천 원대의 박스권 흐름이 좀 진행이 되고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목표가 같은 경우는 박스권 상단이라고 할 수 있는 4만 5천 원 정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손절가는 3만 4천 원 정도 설정해 놓고 대응하시면은 좋은 결과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정태근 요원 이수 페타시스를 가지고 왔습니다. 목표가는 박스권 상단에 있는 4만 5천 원을 제시해 주셨고요. 손절 라인은 3만 4천 원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가장 눈에 띄는 이슈는 주주 환원율을 2029년까지 25에서 30% 확대를 하겠다라는 소식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또 6월 달에 대선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주식시장 활성화에 대한 정책의 기대감이 계속해서 쭉쭉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5월 달에 또 다시 이슈가 부각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있다고 하니까요. 함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지금 이슈 본부 달려가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또 최영주 의원의 종목도 바로 들어보도록 할게요. 예, 오늘 항공주들이 굉장히 좀 강했죠. 원화 강세에 따른 그런 수혜였는데 원화 강세가 외국인들 수급을 이끌 만한 요소는 아니죠. 저는 티웨이 항공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원화 강세 요소로 인해서 항공주도 올라간 것은 이제 좀 두 가지 이슈죠. 첫 번째는 리스료에 대한 경감, 그다음에 항공유에 대한 경감 이거죠. 이것을 어떻게 쉽게 표현하자라면 자제분들 미국 유학 보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미국 학비는 달러로 고정돼 있죠. 그런데 우리 환율이 움직일 때마다 송금해야 되는 액수가 늘어나거나 줄어들게 되죠. 원화 강세가 된다라면 송금해야 되는 액수가 줄어들게 되니까 그런 부분들이 내 주머니가 늘어나는 거죠. 결국 지금 항공사 같은 경우 그 운용 리스를 쓰고 있기 때문에 런던에 보내야 되는 금액이 줄어들고 있고요. 더군다나 이제 비행기가 다른 나라에 가서 기름을 싣고 오면 달러로 결제를 해야 되기 때문에 동일한 기름을 실른다 하더라도 원화로 지급할 수 있는 금액이 줄어들게 된다라는 거죠. 그런 부분들 때문에 가장 비용이 컸던 대한항공이 오늘 가장 아웃퍼폼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LCC도 강했는데 가장 못 오른 게 티웨이입니다. 근데 저는 의외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제 티웨이 같은 경우 부채 비율이 높다라든지 이런 재무 안전성에 대한 부분들이 있긴 하겠습니다만 오늘 이슈가 환율 이슈다라면 가장 장거리 노선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 LCC가 티웨이 항공 아니겠습니까? 결국 아시아나 대한항공의 합병 과정에 있어서 슬롯, 그러니까 비행기가 뜨고 내리는 그 권리에 대한 아시아나의 권리를 유럽 노선은 대부분 다 티웨이한테 양도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티웨이 타시고 파리도 가시고요, 싱가포르도 가시고 다 다니실 거죠? 다니시고 계실 겁니다. 그런 부분들을 감안하게 된다라면 가장 그 대형 비행기, 그 다음에 항공유를 가장 많이 쓰는 LCC 입장에서 본다라면 상대적인 비용 감소 폭이 더욱더 커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3%대 상승은 상대적으로 저평가 매력도가 더욱더 부각되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이슈에 관련된 종목에서는 티웨이 항공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표가는 3,000원 제시해드리겠고요. 손절 라인은 2,100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최영주 의원 티웨이 항공을 가지고 왔습니다. 목표가는 3,000원을 제시해 주셨고요. 손절 라인은 목표가는 3,000원 제시해 주셨고요. 손절 라인은 2,100원을 제시해 주셨는데요. 지금 시점에서 LCC 관련주 중에서 티웨이 항공이 오늘장에서 크게 오르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지금 올라갈 모멘텀이 굉장히 크다고 합니다. 지금 원화 강세 수혜주로 볼 수도 있고요. 또 LCC 중에서도 장거리 노선이 가장 많기 때문에 지금 환율 하락 효과를 볼 수도 있고 또 항공유 부담도 경감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매력적이지 않을까라는 이야기 함께 해주셨으니까요. 티웨이 항공 투자 시에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종목 3가지를 다 들어봤고요. 이번에 또 새로운 안건이 올라왔다고 합니다. 지금 종목에 있어서 전략적인 부분에서 재수정이 있다라는 안건이 올라왔는데요. 그렇다면 첫 번째로 먼저 이건희 의원 어떤 종목 재수정을 해볼까요? 하이브를 좀 재수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목표가를 조금 상향해 보겠고요. 자, 오너 리스크가 없는 이상 계속해서 올라갈 것 같습니다. 컴백 대기하고 있다라는 점, 주요 아티스트들 자 주목을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투모로우바이투게더 일본에서 1등 했습니다. 컴백하자마자. 그리고 뭐 BTS 진 컴백 대기하고 있고요. 뭐 르세라핌, 아일릿 전부 다 줄줄이 대기하고 있고 무엇보다도 6월 달에 방탄소년단이 전부 다 군대로부터 해방이 됩니다. 따라서 하반기에는 더욱더 큰 실적이 기대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이브 또 방탄소년단의 컴백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목표가를 올려보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엔터주 전반적으로도 좀 호재가 있을 것이다라고 봐도 좋을까요? 네, YG 엔터테인먼트 같은 경우도 최근에 외국인이 굉장히 좀 강력하게 매수를 많이 하더라고요. 자, 역시나 블랙핑크겠죠? 자, 블랙핑크가 작년에 쉬었는데 블랙핑크 텀으로 전 세계 투어 한 번만 원턴만 돌리더라도 실적 개선은 충분히 작년 대비해서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조금 아쉬운 거는 자 어떻게 보면 여러 가지 이렇게 다양한 이러한 수익을 가져올 수 있는 구조가 아니라 그룹에 한해서만 이렇게 실적을 가져온다는 점에서 자 YG 엔터테인먼트보다는 그래도 하이브가 괜찮지 않을까라 말씀드리겠고요. YG도 실적 개선 종목 중에 하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수익률 11%를 달려가고 있네요. 목표가 28만 원, 손절가는 22만 8천 원으로 설정해보면 좋을까요? 네, 그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이브 관련해서 전략 재수정 해봤습니다. 다음은 차영주 의원도 전략 재수정할 부분이 있다고 하는데 어떤 종목입니까? 지난주 현대차를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수급이라든지 차트가 모이지는 않고 있는 부분들인 것 같습니다. 일단 뭐 외국인들과 기관들의 관심이 좀 멀어지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죠. 오늘 장군 나고 나서 이제 테슬라 실적 발표가 나왔죠. 유럽에서 참담한 실적이 나왔고 중국에서도 이제 그 전월 대비 6% 하락한 모습이 나왔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내일 현대차가 한번 좀 움직일 가능성은 있긴 하겠습니다만 지금 전반적인 상황들이 차트가 조정받은 이후에 추세도 만들어지지 않고 있고 수급도 만들어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일단은 약간의 변동성 확대를 대비한 조금 그 거리두기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시점에서 거리두기가 필요해 보인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렇다면 가격 전략은 어떻게 세워보면 좋을까요? 지금 이제 지금 현재로서는 가격 전략을 세우긴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일단 뭐 보유하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 본다라면 지난 추천 이후에 큰 변동성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현금화를 좀 하는 것들이 좋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매수 관점으로 보시는 분들도 일단은 지금 계속해서 저희가 이제 오늘 얘기한 종목들도 이런 것들이 움직이고 있는 종목들이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조금 관심을 돌리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매수를 하기보다는 일단은 현대차 관망을 해보자라고 말씀을 해두셨고요. 또 만약에 포트 내에 현대차가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께서는 현금화에 대한 이야기 함께 해주셨으니까요. 투자 시에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종목별로 수정할 부분까지도 짚어봤습니다. 그렇다면 내일장에서는 어떻게 대비를 해봐야 될지 오늘은 그래도 지난주보다는 좀 시간이 있으니까요. 자세하게 말씀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이건희 의원, 내일 시장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역시나 시장이 지루합니다. 자, 그렇다면 단발성 테마주 차익 실현 매물 주의하시라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호가창을 보면 굉장히 두근거리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적은 거래량으로도 주가를 올렸다가 순식간에 급락시키는 패턴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참고하시라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아울러서 정책주랑 성장주는 요 중심으로는 매수가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단 지금은 전 세계 대내적으로 하루하루 어떻게 이슈가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반드시 현금 비중을 많이 확보하신 상태에서 큰 욕심 내지 마시고 뭐 단기적으로 볼 수 있고 충분히 분할 매수로 접근할 수 있는 구간이 많이 있으니까 해당 부분만 참고하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맞아요. 워낙 이 이슈에 따라서 시장이 변동성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 부분을 꼭 생각을 해보시면서 투자를 이어나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단기적으로도 또 중장기적인 관점으로도 좋은 종목들 함께 이야기 나누고 있으니까요. 함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정태근 의원님, 내일 시장 전략 어떻게 짜볼까요? 네. 전략 같은 경우에는 오늘장 요약에서 힌트를 좀 드린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면은 일단 어쨌든 뭐 지수보다는 종목 장세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러다 보니까 5월도 지수보다는 종목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지수가 4월 폭락이라고 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상당히 많이 좀 회복이 됐거든요. 그 중심에 물론 조선과 방산이 있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제만큼 지수가 올랐지? 그리고 대상이 누구였지? 이게 가물가물하거든요. 그만큼 지수보다는 종목들이 정말 돌아가게 되면서 강세를 보였기 때문에 돌아가게 되면서 시장을 끌어올렸기 때문에
주주 섹터가 좀 부재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5월 달 들어서 새롭게 부각된 섹터를 공략하자고 말씀드렸는데 그 힌트가 아마 오늘 학공주가 그런 힌트를 좀 준 것 같아요. 5월 들어오게 되면서 새롭게 주도주로 나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지난달에 그 하나솔루션을 포함한 태양광 종목들이 좀 움직였던 것처럼 항공주 같은 경우도 그런 맥락에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5월장 요약에서 말씀드렸듯이 당연한 얘기지만은 자주 보이는 섹터가 대장입니다. 그래서 그런 섹터들을 꼭 놓치지 말자, 리스트업을 하자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자, 다음은 차영주 의원 내일장 어떻게 보십니까? 큰 빅 이벤트가 있죠. 내일 이제 일어나시면 이제 FOMC 회의 결과가 나오고 이제 파월 의장의 입에서 어떤 얘기가 나왔는지에 따라서 변동성이 되는 거고요. 지금 이제 국민의힘에서 지금 또 급박하게 또 단일화에 대한 시계가 돌아가면서 인물주에 대한 주식들에 대한 변동성 확대도 내일 또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하루하루가 정말 새로운 뉴스에 따라서 움직이고 종목들이 가는 놈만 가는 그런 장이다라고 보니까 종목을 좀 넓히지 않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추격 매수보다는 본인이 잘 알고 현재 이익을 보고 있는 종목 쪽으로 꾸준히 압축하는 전략 이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회의는 여기까지 해보도록 하고요. 야간투자본부 2부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모두 성투!